여러분, 코스피 5000 시대가 드디어 열렸습니다. 정말 역사적인 순간인데요. 자, 오늘 이 엄청난 숫자가 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 그리고 우리는,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이제 뭘 해야 하는지 핵심만 쏙쏙 뽑아서 빠르게 한번 알아보죠. 네, 바로 이 숫자입니다. 5084.85. 2020년 1월 27일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5000선을 넘어서 마감한 바로 그 기록적인 숫자죠. 이게 그냥 단순한 숫자가 아니에요. 그쵸? 우리 투자자들한테 코스피 5000이라는 건 뭐랄까? 정말 오랫동안 넘지 못했던 거대한 벽 같은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심리적인 장벽이 마침내 드디어 무너진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역사적인 날, 시장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당연히 모두가 웃지는 않았겠죠? 과연 어떤 업종이 축포를 터뜨리고 또 어떤 업종이 아쉬웠는지 그 희비가 엇갈린 현장을 바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이날 시장의 주인공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반도체였습니다. 사실 미국 관세 문제 때문에 걱정이 좀 있었잖아요. 그런데 AI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막강해서 이런 우려를 그냥 다 밀어내버리고 지수 전체를 끌어올려버렸습니다. 정말 대단했죠. 그리고 금융이랑 전력 설비도 그 뒤를 잘 갖춰줬고요. 반면에 로봇이나 방산, 엔터 쪽은 좀 힘든 하루를 보냈습니다. 시장 안에서도 이렇게 온도차가 명확하게 갈렸던 거죠. 이 반도체 랠리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이 숫자들을 보시면 바로 느낌이 오실 겁니다. 아니, 하나마이크로는 하루에 18%가 넘게 올랐고요. CMTX도 10% 이상. 그리고 더 놀라운 건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처럼 정말 무거운 종목들까지 이렇게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 종목들이 그냥 지수를 번쩍 들어 올린 거죠. 자, 그럼 이 엄청난 시장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어떤 종목을 눈여겨봐야 할까요? 전문가들이 딱 짚어준 핵심 종목 3가지를 지금부터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죠. 시장이 이렇게 움직일 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다들 똑같은 고민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 투자해야 하지? 과연 기회는 어디에 있을까요? 첫 번째 주자는요, 두말하면 잔소리죠. 이번 반도체 랠리의 심장, 바로 SK하이닉스입니다.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보면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왜 SK하이닉스냐?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에 들어가는 AI 칩의 핵심 부품, HBM이라고 하죠. 이 고대역폭 메모리를 독점 공급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SK하이닉스는 AI 시대에서 떼놓을 수 없는 정말 대체 불가능한 선수가 됐다는 거죠. 비유하자면 AI한테 HBM은 데이터를 실어 나르는 초고속 전용 도로 같은 거거든요. 이 도로가 없으면 AI가 제 속도를 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시장의 기대감, 이 목표 주가를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85만 원, 그리고 중기적으로는 100만 원까지 보고 있어요. 괜히 애널리스트 등급이 최고점인 별 5개가 아니겠죠? 지금 이 강력한 상승세에 대한 시장의 믿음이 그만큼 확고하다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시장의 이 뜨거운 열기, 그 자체로 돈을 버는 회사입니다. 바로 키움증권이죠. 이건 논리가 아주 간단하고 명확해요. 시장이 활활 타오르면 거래가 늘어나죠. 그럼 증권사는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버는 구조입니다. 특히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쓰는 증권사가 어디예요? 바로 키움증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코스피 5000 시대의 열기가 고스란히 실적으로 직결되는 최대 수혜주가 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애널리스트들도 지금 이 랠리만 계속된다면 앞으로 더 올라갈 힘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1차 목표가로 42만 원, 더 나아가서는 45만 원까지도 제시되고 있네요. 자, 마지막 3번째 종목입니다. 이번엔 좀 다른 관점인데요. 이 뜨거운 반도체 열풍에서 살짝 한 발짝 떨어져서 좀 더 안정적인 구조적 성장에 투자할 수 있는 대안입니다. 바로 LS 일렉트릭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AI가 발전할수록 뭐가 더 필요할까요? 바로 데이터 센터죠. 그리고 그 데이터 센터는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먹는 하마와도 같습니다. LS 일렉트릭이 바로 그 전력 인프라를 공급하는 핵심 회사인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처럼 직접적인 주도주는 아니지만 AI 시대의 또 다른 이면, 이 구조적인 성장에 투자하면서 내 포트폴리오를 안정적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선택지가 되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앞서 본 두 종목과는 전략이 좀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무작정 따라 사는 게 아니고요. 주가가 좀 조정을 받을 때 전문가들이 말하는 이른바 눌림목 구간이죠.
한 52만 원대까지 내려오면 그때 한번 사보는 걸 고려해라. 이런 식으로 좀 더 인내심을 갖고 접근하라는 조언이에요. 좋습니다. 종목 이야기까지 해봤는데요. 그럼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든 우리가 미리 준비해둬야 할 대응 전략은 뭘까요? 시나리오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시장이 갈 길을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 이 랠리가 계속 쭉 이어지는 아주 긍정적인 시나리오. 둘째, 잠시 숨을 고르면서 쉬어가는 중립적인 시나리오. 그리고 마지막은 외부 충격으로 갑자기 꺾이는 부정적인 시나리오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어떤 길로 가게 될지에 따라서 손해준 지도도 달라져야겠죠?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긍정적인 시나리오는 뭐냐? 지금처럼 반도체 랠리가 계속 가는 겁니다. 이럴 땐 그냥 핵심 성장주 꽉 붙들고 있으면 되겠죠. 중립적인 시나리오는 시장이 좀 진정되면서 이제 옥석 가르기가 시작되는 국면이에요. 진짜 실적이 좋은 기업만 살아남는 거죠. 마지막으로 부정적인 시나리오는 예를 들어 미국 관세 폭탄 같은 외부 충격이 터져서 시장이 급락하는 경우 이때를 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그 최악의 상황, 부정적인 시나리오를 대비해서 전문가들이 정말 입이 닳도록 강조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이거, 마이너스 7%. 감정에 휩쓸려서 오르겠지 하다가 다 잃지 말고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한 기계적인 손절 라인,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7% 사이에서는 무조건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조언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이 모든 복잡한 이야기들을 딱 4가지 원칙으로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앞으로 어떤 시장이 와도 여러분을 지켜줄 그런 필수 체크리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딱 이 4가지만 기억하세요. 정말 기본이지만 가장 중요합니다. 첫째, 사기 전에 팔 지점을 미리 정해둔다. 이게 바로 손절 원칙이죠. 둘째,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다. 즉, 분산 투자. 셋째, 한 종목에 몰빵하지 않는다. 비중 관리. 그리고 마지막 넷째, 시장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즉 핵심 뉴스를 계속해서 확인한다. 이 기본 원칙들이 결국에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돼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줄 겁니다. 시장은 마침내 새로운 고지에 올라섰습니다. 자, 이제 등반은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짚어본 내용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펼쳐질 더 높은 산을 오르기 위한 여러분만의 전략, 그 준비는 다 되셨습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길 바랍니다.